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사회통합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다종교 다문화 시대 통합의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백양사 천지남주지 정관 스님과 봉은사 사찰음식 연구소장 우관 스님이 조계종의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불자 당선자 면면을 기획 시리즈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자입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여성불교 석학들이 대거 발표자로 나섭니다. 금강경의 진리를 형상화한 미술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선보인 김보민 작가 개인전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불교계 협조를 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다종교 다문화 시대 통합의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집무실 밖까지 나와 한 총리를 맞이하며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의 예방을 반겼습니다. 한 총리는 완벽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불교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는 예로부터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고 국민 단합의 구심점이 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7대 종단 대표가 함께했던 오찬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우선 종교계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다종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종교도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그 종교 통합위원회를 만드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 한 총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고조되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 통합과 협치를 꼽았습니다. 저희 경제나 이런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은 정말 이제는 사회적인 이런 통합과 갈등 또 정치권에 있어서의 협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새 정부가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12가지 세부 계획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전통문화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전통문화에 관련된 12가지 100대 세부 계획이 잘 이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은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계종에서는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예방을 계기로 공무원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위원회 설치와 청와대 불상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요청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과 새 정부가 사회통합이라는 공통의 화두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불교계 여러 대정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사찰 음식 명장 위촉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사찰 음식 세계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백양사 천지남 주지 정관 스님과 봉은사 사찰음식 연구소장 우관 스님에게 각각 사찰음식 명장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명장 위촉이 늦었다며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한 해외 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관 스님과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 연구와 홍보를 처음 시작했던 때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관 스님은 다큐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우관 스님은 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사찰 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조계종이 재임 기간 지역 전통 사찰 발전에 애쓴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안 시장은 재임 기간 사찰을 내 집처럼 다니며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으며 이에 안 시장은 12년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갔다며 재임 기간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 늘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의정부 불교사학연합회 회장인 성불사 주지 도심 스님 등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조선시대 비구니 스님의 법맥을 잇는 계민문도회가 조계종단 자비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계민문도회 총무이자 창원 자비사 주지 지광 스님은 어제 문도회 회장 영안 스님을 대신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광 스님은 전달식 뒤 가진 환담에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원행 스님은 미래 불교를 위한 숙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여야 정치권의 대결 구도로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현안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 무대였다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각종 정책 수립과 진행에 반영하면서 스스로도 화합과 상생의 삶을 실천하는 불자 행정가들의 역할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불자 당선자 특집 순서를 이어갑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자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대 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허양진, 6일 지방선거의 관심 지역 중 하나였던 제주도지사 선거는 오영훈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결과 제주도민들은 전체 투표자의 55.14%인 16만 3,116표를 오영훈 후보에게 안겨줬습니다. 오 당선인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승리가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제주도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안겨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역사가 그래왔듯 제주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도민 대통합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천태종 제주 문광사 신도회장으로 불교계와 공적인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회에 입성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불자 의원 모임 연등회 회장을 역임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정각회에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속가 친동생이 출가한 스님일 만큼 집안 모두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외적으로도 불자인 점을 강조하며 활동해온 오 당선인은 불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많은 도움 덕분에 이번에 제주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오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 배 보상안 마련이 현황 과제로 남아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4.3 당시 희생된 스님들을 추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불타 없어졌고 거기 스님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공간 추모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분을 이주하는 경험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랜 시절 불교계와 정치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펼쳐온 오형훈 당선인이 맡게 될 제주도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 비구니계 거목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한마음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마련한 이 행사에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여성 불교 석학들이 대거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대규모 법석이 펼쳐집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동서양 비구니 승단의 역사와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 비구니 위상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세계 비구니 승가의 전체적인 측면을 다 지금 접근을 해서요. 현재 비구니 승가의 상황과 이제 미래의 발전 방향까지 바라보는 측면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학술회엔 샤카리타 인터내셔널 회장을 역임한 미국계 티베트 불교 비구니인 카르마 렉세 소모 스님,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투텐 쬐돈 스님 등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글로벌 석학들이 나섭니다.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동각 스님과 학승인 대행선 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대만 벚고산 대학 강사 창수엔 스님, 호치민시 베트남 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 등 여성 불교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선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비구니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소모 스님께서도 톱텐제돈 스님이나 모두들 다 비구니 스님으로서 저희 한국에서는 유명하시고 하나 그 나라에서는 비구니 승가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구니 승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한마음선언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글로벌 시대 속에서 각국 비구니 승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와 전법을 펼친 묘공당 대행선사 사상의 위상을 학술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이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다면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우리 종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비구니 승가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품은 국제학술대회. 비구니 승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적 흐름과 대중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을 한층 더 깊이 모색하는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현장인 경기도 광주 천지남과 여주 주어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내일 주어사지에서 특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지난달에 진행된 2차 공부 모임 뒤에 화합을 위한 특별 모임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이용해 진행해왔던 공부 모임을 앞으로는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주어사 천지남 역사 왜곡 논란에 대응하고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 신요엔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광생과 세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다키카와시의 총본산 응현원과 미국 호놀룰루시 신요엔 하와이 정사,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하와이 등롱 띄우기 회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3원 동시 중계로 진행된 법회에서 전쟁과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광생과 세계 평화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신요엔 총본산 이토 신소 원주는 전 세계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든 상황에서 희망과 광명의 빛이 담긴 등롱을 통해 모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광생과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요엔의 하와이 등롱 띄우기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해마다 5만여 명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3만 개의 등롱을 바다에 띄우는 장관을 연출해왔습니다.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의 금강, 즉 다이아몬드가 뜻하는 변함없는 진리를 미술로 형상화한 한 젊은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선보인 김보민 작가의 개인전을 취재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홍익대학교 동양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중국 유학을 마친 김보민 작가가 한국 최초의 불교 미술관인 덕숭총림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금강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젊은 불자로 불교 교리를 배우고 금강경을 통해 불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지환 김보민 작가는 불교의 금강경을 통해 다이아몬드처럼 마음 안에 반짝이는 별을 잉태하는 여정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금강전에 첫 개인전으로 열게 되었는데요. 금강경을 제가 마음 힘들 때 자주 읽는데 그 읽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금강, 다이아몬드를 캐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김 작가는 어린 시절 즐겨 찾던 사찰에서 불교를 접하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반야신경을 외웠고 이후 금강경을 공부하며 불교 수행으로 일군 내면 세계를 작품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외계 행성의 금강과 영원히 유랑하는 금강 등의 30여 작품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충남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작가 초대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탐욕과 허영을 밀어내며 자아를 찾아가는 수행자처럼 김 작가는 땅속 다이아몬드를 캐내듯 그림을 그려놓은 후 오려붙인 콜라주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려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오려서 캐서 그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캔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에 배열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이들은 작가의 고뇌와 울림이 담긴 작품 세계를 접하고 불자 작가로서의 앞날을 기대했습니다. 선종 사찰의 대표되는 수덕사에 오셔가지고 전시회 한다는 게 앞으로 그 불교를 위해서 아마 좋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부처님 전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언어를 갖고 이렇게 작품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해한 계기로 젊은 친구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전시장 곳곳에 종이 연꽃과 새그림, 불교 용어들이 나열된 글씨들을 배치하여 일반 전시장과는 다르게 전시장 전체를 연밭으로 표현하며 전시회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도예가 설봉 스님이 마련한 도자기 마당 장터가 경북 칠곡 흑내음 도예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50여 년 전 인재불사를 위해 도예를 시작해 이제는 장인 반열에 오른 설봉 스님 도자기를 보다 쉽게 소장할 수 있는 행사로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3년 만에 재개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스님이 마지막으로 여는 대중적 전시 행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장터 분위기 속에서 아주 할인된 작품을
생활도자기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마당장터입니다. 너무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터라 가지고 더 파격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칠곡 공예 테마공원에서 설봉 스님 초대전이 열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전국 만해 100일장 대회가 열립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오는 7월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제42회 전국 만해 100일장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와 시조, 산문 분야로 나뉘어 전국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과 일반인,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불교 청년회 KYBA 홈페이지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장관상, 협회장상 등 모두 600만 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며 이후 종교화합 토크 콘서트와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서울시, 동국대가 후원하는 전국 만해 100일장은 1979년 3월 1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국내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100일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학술서가 처음으로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출신의 명호 스님은 붓다의 인멸 과정과 인멸을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붓다의 인멸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책, 붓다의 인멸 에피소드 연구를 펴냈습니다. 부처님의 인멸에 관해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대승 불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연구한 학술서 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은 붓다의 인멸에 대해 부처님의 본체인 법신이 아니고 중생제도를 위해 육신으로 나타난 화신이 인멸한 것이라는 법신 상주설과 재행무상의 이치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명호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선학과 영문학과 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마쳤고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강사입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